여러분, 동물에게도 과연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요, 최훈 교수의 글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또 흥미로운 철학적 주장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을지도 모르는 바로 우리와 동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이런 장면들, 공장식 축산 현장이나 동물원에서 꽤 익숙하죠? 그런데 잠시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이 동물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를 위한 물건이나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주장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고통이라는 감각을 통해 논리를 쌓아 올리고 이게 어떻게 차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 다들 잘 살고 싶고 고통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쵸? 이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 역시 우리랑 똑같이 바로 이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이건 바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고통이라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건 과학과 상식, 양쪽에서 다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척추동물의 신경계는 우리 인간의 것과 놀랍도록 비슷하고요. 또 상식적으로만 봐도 동물이 아파하는 모습, 솔직히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순 없잖아요. 그냥 행동이나 소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아프구나 하고 추론하는 거죠. 동물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의 고통도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동물의 고통을 인정하는 게 단순히 불쌍하니까 잘해주자 이런 친절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논증은 정의의 문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주장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차별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단지 다른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걸 말해요.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걸 인종차별과 똑같은 종류의 편견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역사를 돌아보면 더 명확해져요. 과거에 우리는 피부색 같은 사실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도 아닌 기준으로 끔찍한 차별을 정당화했잖아요. 노예제도처럼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 모두가 알죠. 이 주장은 바로 종이라는 경계선 역시 피부색처럼 임의적인 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들으면 그래도 인간이랑 동물은 다르지 하는 반론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흔한 반론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반론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언어도 없잖아. 그러니까 권리를 가질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특별함이 바로 이성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논리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제 핵심이 명확해지죠. 이성도 없고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갓난아기에게는 우리가 인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태의 동물에게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대체 뭘까요? 남는 건 딱 하나, 종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했던 인종차별과 논리적으로 다를 바 없는 종차별주의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리가 어떻게 인권을 넘어 동물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진보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인데요. 인지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에 동물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차별, 아동학대, 증오범죄 같은 것들도 같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공감하는 대상의 범위를 동물에게까지 넓히는 것이 결국 다른 약한 존재들을 향한 우리의 공감 능력까지 함께 키워준다는 거죠. 공감의 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물권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동물한테 투표권을 주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동물이 그 동물의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살 권리를 존중해주자는 겁니다. 그냥 동물답게 살게 해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흙을 쪼고 횃대에서 자고 싶은 게 닭의 본성인데 이걸 A4 용지보다 작은 닭장에 가두는 공장식 축산. 또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코끼리의 본성인데 이걸 좁은 공간에 홀로 가두는 동물원. 이런 것들이야말로 동물의 본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명백한 권리 침해의 예시가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디가 남긴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동물권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존재의 본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질문 앞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